만으로 2살인 라일이는 알레르기 비염과 함께 눈과 코에 아토피 증상이 있었는데요. 부족한 수면이 문제였죠. 맨 처음에는 라일이가 잠을 제대로,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약을 먹기 전까지 통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꼭 그러니까 밤 사이에 한 2~3번은 기본으로 깨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냥 고민이긴 했는데, 이제 아기가 그때 이제 병원 오기 직전에 코를 막 비비고 맨날 이게 코가 막 콧물 때문에 코가 가려워 이러면서 막 일어나니까 이제 친구가 한의원에서 이런 아기들 체질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상담을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통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몸에 되게 열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봤을 때 상중 하로 나눠 봤을 때 우리 가슴 위쪽을 상초라 그러고 이 가슴에서 배꼽까지 중초라 그러는데, 이 친구는 특히 명치 위쪽에 있는 머리하고 가슴에 열이 잘 뭉쳐 있는 체질이라서 항상 답답하고 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리고 조금 더워하는 성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잠을 잘 때도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좀 있었고, 특히 이게 소화력도 같이 이제 아무래도 컨디션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화력도 문제가 있어서 먹는 것도 부실해지게 되고, 그리고 편식이 심했습니다. 1년에 3번이나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몸이 약했습니다. 2년 넘게 제대로 자지 못하다 보니 부모님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한참 왜 저희가 자고 있을 때 애가 깨서 엄마 잠이 안 와, 잠이가 안 와 이러면서 깨우고, 엄마 눈이 간지러워, 뭐 코가 간지러워 이러니까 좀 푹 자고 싶은데 잘만 하면 깨우고 하니까 짜증을 냈죠. 엄마도 사람인데 잠 좀 자자고. 제가 출근을 새벽 5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잠을 밤 10시부터 잤는데 깊게 좀 자야지 다음날 육체 노동을 하니까는 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자주 깨다 보니까는 매일 피곤하게 좀 살았어요. 한 1년 정도 계속 피곤하다 보니까는 좀 짜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라일이가 한약을 먹고 치료가 되면서 잠을 푹 깊게 자니까 저희 가족도 조금 사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의 수면은 온 가족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라일이의 문제는 하루 4병 정도 마시는 음료와 군것질거리였죠. 체질에 따라서 과자라든지 빵 같은 거 먹어도 되는 애들도 있는데, 예민한 애들은 그걸 먹으면 속에 열이 꽉 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깥에 표현되는 게 머리에 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요즘에 머리 뜨거우면 좀 괜찮을까요? 아직은 좀 뜨끈뜨끈한데 열이 많아요. 여전히 많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심해지면 이제 잘 때 땀이 비질비질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다집니다. 그러면 잠은 좀 어때요? 잘 자요. 안 깨요? 안 깨고 일단 최근에 이제 어금니 올라오면서 그건 어쩔 수 없죠. 엄마 이가 아파 이러면서 막 울어서 일어나는 거 말고는 계속 쭉 잘 자요. 근데 원래 이 친구가 통증을 거의 못 잤는데. 네, 그렇죠? 맞아요. 이제 먹거리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 음식을 일단 먼저 제한을 했습니다. 음료수하고, 그리고 이제 과자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생각외로 과일이 요즘 가당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과일 먹는 것도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소량 섭취를 일단 권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 우리 몸에 이렇게 열이 많이 차게 되면 몸을 차갑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머리 쪽에 머리가 뜨겁다 해서 뭐 차가운 얼음물이라든지 해서 이게 식히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발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많이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먹거리는 조금 이제 아예 안 좋은 음식을 좀 피하면서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역시 약을 쓸 때도 상체 쪽에 있는 열을 풀어주는 쪽으로 해서 약을 사용해서 그 부분을 이제 개선한 쪽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노폐물을 축적하는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니 밤에 깨는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또래보다 더뎠던 키 성장에도 변화가 있었죠. 좀 컸어요? 80. 왔을 때 87. 오, 그럼 거의 막 두 달 사이에 한 2cm 정도 컸네. 수면 패턴은 좋아졌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라일이가 열은 여전히 많아요. 네. 근데 그래도 의미 있게 좀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게 조금씩 바뀐다고 봐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있어야지 조금 이렇게 개선이 되는데, 열은 많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핑크색으로 나올 수 있는 이게 열이 많은 부위가 많이 옅어졌거든요. 그래도 많습니다. 상체에 열이 많다고 몸을 냉하게 하는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몸의 위아래를 순환시키는 한약으로 기를 소통시켜줬습니다. 예전에 비해 그럼 피부 상태가 그래도 예전 비해서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오돌토돌해서 건조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컨디션이 좋아지면 피부도 같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는 저희가 피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몸이 크게 한 3번 바뀐다고 보거든요. 돌전후, 치약전후, 사춘기전후. 그러니까 아이가 크면서 점점 개선되게 되면 체력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대한 저항이 좋아지게 되면 그것도 같이 좋아지거든요. 깨는 횟수가 줄고 수면의 질이 개선됐습니다. 평균보다 3cm 정도 작던 키도 2cm가 자랐죠. 모든 병의 원인은 단순하고 그 치료법도 단순하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소화가 잘 되고 잘 자고 대소변이 원활하게 되면 체력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체력이 좋아지게 되면 점점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틀립니다. 건강한 방향으로 개선되게 되면 저절로 좋아진다고 봅니다. 잠을 잘 자야지 체력적인 부분도 회복이 잘 되게 되고 몸이 원활하게 이게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면 상태가 점점 이게 저희가 이제 근본적인 거를 이제 치료하다 보니까 자연적 부수적으로 이제 뭐 비염이라든지 알러지 질환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거죠. 야제증은 주로 몸에 열이 많거나 소화 기능이 약해서 발생하는데요. 각자의 증상에 맞게 체질을 개선하는 약재를 처방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먹는 건 일반적인 갈색의 한약과는 다른 증류 한약인데요. 약재로부터 추출한 원액을 다시 가열하고 냉각시켜 만든 투명한 형태의 한약입니다. 증류 한약은 유효 성분은 포함하고 부작용은 낮춘 약인데요. 영유아나 임산부에게도 처방할 수 있고 쓴맛이나 냄새가 거의 없어 복용하는데 거부감이 적습니다. 너무 잘 먹어요. 약간 보리차 같이 다 잘 먹고 있어요. 오히려 뭐 요구르트나 뭐 우유나 초코우유에 타줬는데 오히려 더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한약 자체로 먹는 걸 더 잘 먹어요. 네, 야제는 치료가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아이가 100일 정도에 자주 깨서 울고 먹고 보채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100일 이후에 아이가 2시간 이상의 통잠을 자지 못한다면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자주 깨서 울고 보채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냥 한번 지켜보자고 크면 낫는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수면 장애가 끼치는 영향이 면역 저하 그리고 체력 저하 그리고 성장의 장애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수면 장애는 반드시 치료해야 할 병으로 인식하시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의 원인은 단순하고 그 치료는 기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수면이 개선되면서 아이의 만성 질환이 많이 호전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너튜브에 댓글로 해서 시드니에서 연락이 온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역시 수면 장애도 있고 또 아토피 등 만성 질환도 갖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치료는 할 수가 없어서 상담만 했는데 그 아이의 생활 습관에서 분유를 먹으면서 자는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니 아이의 수면질이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아토피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게 되면 만성 질환이라든지 체력 그리고 성장까지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